자, 거기 한번 봐보자. 자,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근의 분리. 그러니까 근의 분리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근이 존재하는 범위를 근의 분리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근을 찾는 게 아니라 근이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근이 1과 3 사이에 있다. 그렇지? 근이 존재하는 범위를 물어보는 게 근의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이 내용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암기할 게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게 이런 이야기야. 자, 이와 같은 만약에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야. 자, 예를 든 겁니다. 이런 2차 방정식에 근을 제가 만약에 구해보면 근은 x-1, x-2가 0이어서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은 x가 얼마다? 1과 2가 될 것이다. 맞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은 1과 2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왼쪽에 있는 식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제가 y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가 됐지. 그치? 자, 2차 함수가 되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우변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제가 그려본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여기는 얼마? 1과 여기는 2. 그런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난 이런 점을 뭐라 한다? 우리는 x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x절편은 2차 함수의 x절편은 얼마다? 1과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게 뭐냐면 어떤 만약에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의 뭐하고 같다? x절편하고 같다. 그러면 자, 말을 바꿨을 때 어떤 만약에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이 1보다 클 조건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의 근이 1보다 더 크다. 그 말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절편이 1보다 크다 할 조건만 조사해 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x절편이 되기 때문에 근은 뭐로 풀자? 우리가 이와 같이 절편으로 해결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암기를 해야 할 게 헷갈립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유형을 잘 기억했다가 언제 때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알았지? 기억을 그때도 한번 대충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한번 봐봅시다. 자, 근의 분리는 첫 번째는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자,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실근을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뭐라고 하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방정식의 실근은 자, 주어져 있는 좌변에 있는 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우리가 함수로 잡았을 때
함수로 잡았을 때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로 잡았을 때 이 2차 함수에 뭐하고 같다? x 절편하고 똑같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우리가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함수의 x 절편하고 같다. 자, 혜민아, 요 말뜻 이해돼? 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2차 함수의 x 절편하고 같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을 주고서 이제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크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더 크다. 자,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더 크다. 그런데 근 자체가 X절편이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절편 값이 P보다 커야겠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하냐면, 자, 이 점이 만약에 P가 되면, 설명 잘 들어보세요.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X절편,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크다는 것은 2차 함수의 X절편 값이 P보다 커야 한다. 절편 값이 P보다 더 커야 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와야겠네. 자, 만약에 요 그래프였다면 2차 함수의 X절편값 자체가 P보다 크니까 이 그래프는 만족하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2차 함수가 중근을 가져도 2차 함수의 X절편값은 P보다 크니까 만족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P보다 더 크다는 말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 모양이 나와야 한다. 그럼 이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조사해야 하느냐? 세 가지를 조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도 좋고 한 점에서 만나도 좋기 때문에 판별식 뒤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조사해야 할 게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는 P보다 더 크죠. 그치? 꼭지점의 X좌표니까 대칭축이야. 자, 대칭축은 P보다 더 커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조사해야 할 것은 경계값. P를 집어넣으면 그때의 값은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 세 가지를 만족하지 않으면 두 가지만 만족하면 이 그래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만 주원이가 불러봐. 몇 번? 1번과 2번이요? 자, 1번과 2번을 만약에 만족했다면 여기에 만약에 P가 있을 때, 여기가 P가 있을 때 1번과 2번을 만족했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 자, 모양이 뭐가 됩니까? 모양의 값 자체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그치? 그럼 이렇게 나와버리면 두 근의 값 자체가 P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이 그래프가 안 돼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반드시 대칭축의 값도 P보다 더 커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무조건 다 조사해야 하는 거다. 자, 얘가 만약에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내용은,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작다. P보다 작다. 자,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작으면 2차 함수의 x절편값은 P보다 작습니다. 자, 2차 함수의 x절편값이 P보다 작다면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점이 P가 된다면 P보다 작으니까 그래프가 이 모양이 되는가 이 모양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작다. 근이 작다는 말은 절편값이 P보다 작으니까 요 그래프가 만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치? 그럼 이 조건을 만약에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조사해야 할 게 몇 가지냐? 세 가지. 자, 첫 번째, 판별식 D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 대칭축은 P보다 작아야 한다. 자, 대칭축은 P보다 작아야 한다. 그리고 P를 집어넣은 값이 무슨 수가 돼야 한다? 양수가 돼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FP의 값은 무슨 수가 돼야 한다? 양수가 돼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세 번째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하고 Q, PQ 사이에 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근이 PQ 사이에 있다는 말은 근 자체가 절편이니까 2차 함수의 절편이 P하고 Q 사이에 있다. 이런 점들이 PQ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PQ 사이에 있어야 한다면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합니다. 자,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된다면 자, 두 절편이 PQ 사이에 있어야 하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이런 점들이 절편이 되기 때문에 방정식의 근이 PQ 사이에 있다. 절편이 PQ 사이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사해야 할 건 당연히 또 세 가지. 자, 판별식 D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꼭지점의 X좌표인 대칭축은 PQ 사이에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대칭축. 자, 대칭축은 P하고 Q 사이에 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 P를 집어넣으면 양수, Q를 집어넣어도 양수. 그래서 FP와 FP도 양수, FQ도 양수.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조사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할 것은 어떤 만약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자, P보다 크다. 몇 가지 조사한다? 세 가지. 자, 두 근이 P보다 작다. 이것도 세 가지.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이 세 가지의 유형이 나오면 이것들은 전부 다 세 가지를 다 조사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유형이 아니면 그때는 한 가지만 조사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건 잠시 후에 설명해 주고 여기에 해당된 문제를 한 문제씩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번 문제를 보냐면 자, 33번부터 한번 가본다. 자, 33번 한번 가봅시다. 다음과 같은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있다.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0이다. 중요한 것은요. 요 말이 나왔을 때 이 궤토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게 이 세 가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만 되면 요 내용은 이제 암기하면 요건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요걸 풀면 뭐가 되냐면 지금은 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알겠지? 모양을 꼭 봐야 한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뭐한다?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1보다 더 크다. P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1이 들어가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조사해야 할 게 첫 번째 판별식. 근데 1창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AC 정리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인수분해하면 a-1, a-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이면 큰 작자 a는 3보다 더 크거나 같고 a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첫 번째 조건은 이걸 조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이라는 것은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공식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 자체가 마이너스 2a가 돼서 마마 플러스가 되고 2가 약분되니까 a가 되는데 그 대칭축은 p보다 더 크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 조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fp, p자리에 1이 들어갔으니까 f1 값을 조사합니다. f1 값을 조사하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4a에서 2a를 빼니까 2a 1을 조사하면 1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2의 값이 양수. 그래서 2a가 2보다 더 커서 a는 1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조사해야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세 개의 교집합을 구한다. 그러면 교집합을 만약에 구해주면 자,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보니까 a는 1보다 크다가 되네. 그럼 a가 1보다 크다가 되니까 등호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란색에는 1이 등호가 들어가지만 보라색에는 1이 없죠. 그럼 교집합은 5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의 첫 번째 문제가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찍어 놓으시고요. 요 풀이 과정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왔는데? 누가 나 찾아왔어? 누가 찾아왔니? 뭐
찍어놨어? 그러니까 요 세 개는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 알았지? 이 세 가지 내용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지원이가 학교 갔대. 예비소집이어서 교과서 받았대. 우리 모학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우리 성동도 받았지? 학교 안 갔어 아직? 아, 개학식 날? 우리 혜민이도 교과서 받았지? 우리 모학은 교과서 안 받은 거 알아? 미래엔. 아니야, 비상. 비상 이거 성동도 맞아. 알아? 미래엔. 미래.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보냐면 34번 문제를 또 한번 봐본다. 자,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m은 0이라고 하자.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혜민아, 몇 번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2번. 그렇지. 2번이면 우리 혜민이가 떠올릴 것, 조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딱 조사해 주면 돼. 일단 편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야? 40n. 자, 이 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조사한다면 넘어가서 40으로 나눠버리면 m은 얼마다? 40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자,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 자, 대칭축을 조사해주면 마이너스 2a분의 a는 2차항의 개수분의 b 1차항의 개수 3. 됐어요? 그럼 요건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1보다 작다. 대칭축은 1보다 p가 1이니까 1보다 작다. 얘는 항상 뭐합니까? 만족을 하고 있네요. 됐죠? 근데 얘는 굳이 조사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왜? 항상 만족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 경계값 얼마가 되냐면 F1. 자, F1은 1 집어넣으면 5 플러스 5m 5 플러스 얼마? 5m. 이 수는 양수가 된다. 그래서 넘어가서 5로 나눠버리면 m은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 됐어요?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조사했다면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러 가면 됩니다. 자, m은 40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40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교집합을 구해주면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한 세 번째 조사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0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내용만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딱 정리되면 얘는 무조건 계산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왼쪽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것도 예쁘게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3번, 34번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35번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 해당된 문제를 봐야 하니까 36번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혜민아, 네? 이제 방학이 끝났어. 현준아, 이제 방학이 끝났어. 이번 주에. 만약에 이제 너희들이 그나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있다. 그것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네. 그치? 주원아,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개학하지. 이번 주에는 개학 안 하잖아. 다음 주 월요일날 딱 개학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생. 현준아, 다음 주 월요일날 개학하지. 이번 주에 안 가지, 성동도에. 재밌게 놀아라, 이번 주말에. 놀 수 있는 시간이 거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6번 내용 같이 한번 봅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에 n 플러스 200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얼마야? 0이야.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0과 2 사이에 있다. 자, 현준아, 이 문제는 몇 번에 해당된 내용일까? 3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0과 1 사이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 내용을 머릿속에 암기했다라는 전제 조건 아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마마 플러스에 n 마이너스 1. 자, 판별식 D는 무슨 수가 된다? 두 근이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그러면 얘를 내가 정리하면 m의 제곱 4m 플러스 8m 상수항이 4에서 4를 빼니까 없어져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큰 작자. 자, m으로 만약에 묶었을 때 m 플러스 8이 0보다 크니까 큰 작자. m은 0보다 크거나 같고 m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 불러보세요. 얼마야? 대칭축은 x는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의 값 자체가 마이너스의 n 플러스 얼마? 2. 근데 이 대칭축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한다? 0과 2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네요. 그리고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전부 다 2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0, 우변은 2를 곱해주면 n 플러스 2, 그리고 우변은 2를 곱해주면 4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m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2를 뺍니다. 자, 2를 빼면 m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얼마 2에서 2까지. 그래서 몇 번째? 두 번째 조건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조건을 조사해 보면 F0 0을 집어넣으니까 빵빵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F0을 집어넣은 것 무슨 수? 양수. 그래서 정리하면 m은 1보다 작고 F2 2를 집어넣습니다. 자, 가본다. 2 집어넣으면 4에다가 2 집어넣으면 여기 4하고 없어지네요. 그럼 마이너스 2m에다가 마이너스 m을 더하면 마이너스 3m 마마 플러스 1 이게 양수. 넘어오면 자 m은 3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조건은 얘고 두 번째 조건은 얘고 세 번째 조건이 두 개가 나와서 네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걸 수직선 위에 딱 나타내주면 m은 0보다 크거나 같다. m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m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고 2보다 작다. 자,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등호를 빼면 이렇게. 세 번째. m은 1보다 작다. m은 1보다 작다. 그래서 세 번째의 조건은 얘가 되고 네 번째 m은 3분의 1보다 작다. 3분의 1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1보다 작다. 얘가 되겠네요. 그치? 그런데 이 네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밖에 없네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답은 m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다가 36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은 두근이 P보다 크다, 두근이 P보다 작다, 두근이 PQ 사이에 있다. 왜 이것들이 조사돼야 하는가 이해가 되면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1번, 2번, 3번을 조사하는 것은 하나의 산수에 지나지 않는다. 오케이? 자, 다 찍어놓고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주원이 좀 알듯 이해돼? 혜민아 이해돼? 우리 현준이는? 우리 현준이 뭐야? 사탕 하나 줄까? 잠 오면 먹어. 알았지? 어? 잠 오면 먹어. 우리 혜민이도 잠 오면 먹어. 알았죠? 혜민이 상 많이 풀었어? 네. 잘했어. 자, 그러면 자, 봐라.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것은 왜 여기서부터는 이 세 가지 유형만 세 개를 다 조사하고 여기서부터는 어떤 유형이 되든지 간에 세 개를 조사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조사가 안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말은 근은 절편이니까 두 개의 절편 사이에 P가 있다. 아, 그러면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면 두 절편 사이에 P가 있으니까 P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이야기야. 됐어요?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가 나오려면 X축하고 두 점에서 무조건 만나야 하니까 판별식 D는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대칭축을 조사할 수가 있느냐? 대칭축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조사가 안 되는가 봐봐. 자, P가 여가 있어. 대칭축이 P보다 작아도 두 근 사이에 P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 대칭축이 만약에 P여도 두 절편 사이에 P가 있네. 대칭축이 P보다 더 커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절편 사이에 P가 있으니까 만족하네. 그러니까 대칭축의 값이 P보다 큰지 작은지 P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조사가 불가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P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무슨 수다? 음수이다. 그래서 FP의 값이 음수이다. 이 세 가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조사할 때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니까 교집합을 구한 거야. 그럼 이것도 2번은 조사가 안 되니까 1번과 3번의 교집합을 구해야 해. 자, 그러면 1번과 3번의 교집합을 구하니까 1번과 3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놈을 찾아야 해. 자, 봐라. 판별식 D가 양수이면 잘 봐요. 판별식 D가 양수이면 X축하고 두 점에서만 만나면 되니까 이것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되네요. 판별식 D가 양수이면. 그지? 그런데 FP가 음수였다는 이야기는 FP가 음수였다는 것은 얘만 조사하겠네? 1번을 조사하면 세 가지가 나오고 2번을 3번을 조사하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 거야. 근데 1번과 3번을 다 만족하니까 결국 얘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의 교집합은 3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유형이면 반드시 세 개를 다 조사해야지만 이 세 가지 유형이 아니면 무조건 몇 번만 조사한다? 3번만 조사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는 3번만 조사한지를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대답하라.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자,
제하고 몇 번 문제를 보냐면 35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얘들아, 요 말 아닐까?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1이 있으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톡 하고 그리면 1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함수로 잡으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이 돼서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서 조사하는 것 3번만 조사합니다. 자, 3번을 조사해야 하니까 1을 집어넣을까? 1을 집어넣으면 a의 제곱,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a, 1을 집어넣으면 상수항 4가 음수가 된다. 그래서 자, 이걸 인수분해하면 a-1, a-4가 음수여서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1과 4 사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1번만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요놈도 찍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몇 번을 풀어보냐면 38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찍어 놓고 38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계산해 봤어? 나와? 그러니까 이거야. 이 세 가지 유형만 아니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서 나와 있는 숫자의 부호만 조사하면 돼요. 그게 세 개를 조사하는 것은 딱 이 왼쪽에 있는 1번, 2번, 3번 내용만. 자, 그러면 38번을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1보다 크고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됐죠?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함수가 y는 x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1배 x 그 다음에 플러스 m 마이너스 2.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버벅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주 반복을 처음 배우잖아요.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근의 분리 문제는 세 개 속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 개의 내용에 포함되면 이 세 가지를 다 조사하고 여기에 있는 문제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네요. 그때는 이제 뭐가 된다? 경계값의 부호만 조사한다. 그렇지? 이때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음수, 1을 집어넣어도 음수. 이 두 가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자,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얼마? 1. 자,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m 마이너스 2는 무슨 수? 음수. 됐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놈의 부호가 음수. 자, 요거 이항하면 자, m의 제곱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m 2에다가 2가 없어지니까 양수. 그래서 큰큰 작자 m은 1보다 더 크고 m은 0보다 작다. 요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은 값도 음수. 1을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1. 1 집어넣으면 플러스 m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부호도 음수. 자, 정리하면 m의 제곱 플러스 m에다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2의 부호가 무슨 수? 음수. 그래서 정리하면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은 음수. 그래서 가질 수 있는 범위는 m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 경계값의 부호만 조사하면 돼요. 이 왼쪽에 있는 세 개가 아니면. 그래서 자, 부호를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한 수니까 m은 1보다 더 크고 m은 1보다 더 크고 m은 0보다 작다. 첫 번째 조건과 자, m은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고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고 1보다 작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답은 m은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고 0보다 작다. 오케이? 그래서 이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뭐 하냐면
37번 한번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37번도 봐봐 얘가 37번이 여기에 3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형태가 아니면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그림을 딱 그려서 나와 있는 숫자의 부호만 조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38번 문제. 자, 찍어 놓으시고 또 한번 봐봅시다. 우리 지원이는 수학 공부하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혜민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무학여고 가면 지금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지. 무학여고가 좀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 힘 많이 내서 어디까지 했어 오늘 상? 2차 방정식 들어갔나? 2차 방송을 끝났어요. 아, 잘했네. 그럼 조금만 신경 써줘봐. 다 그런 모의를요 다시 또 해요. 복습하고 뭐하고 문제 풀고. 딱 그래프 한번 그려봐.
풀어봤어? 자, 한번 가볼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한 근이 2하고 3 사이에 있으니까 요 세 개는 아니죠? 그럼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마이너스 1과 0이 있고 2하고 3이 있으면 그때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 근데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릅니다.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과연 두 개의 그래프가 다 될까? 아니면 그래프 중에서 하나만 될까? 자, 한번 가봅니다. 0 집어넣으면 값이 무슨 수예요? 음수죠? 0일 때의 값이 음수니까 얘는 0일 때의 값이 양수여서 이 그래프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네요. 0일 때의 값은 음수이면 얘밖에 안 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 이 문제는 왼쪽에 있는 세 개의 형태가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것들의 경계값에 부호만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은 무슨 수? 양수. 0을 집어넣은 값은 무슨 수? 음수. 2를 집어넣은 값도 무슨 수? 음수. 자, 3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는 양수. 그래서 우리가 x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부등식 풀 수 있죠? 이 부등식을 풀어서 4개의 부등식의 교집합을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f의 마이너스 1만 한번 조사할까요? 마이너스 1 조사하면 플러스 1이니까 A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돼서 2A.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플러스 1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3은 무슨 수? 양수.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A는 2분의 3보다 더 크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째도 다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교집합을 구해보면 최종적인 이야기는 A는 2분의 3보다 더 크고 3보다 작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걸 조사하는 것은 4개의 함수값을 조사해야 한다. 알겠죠? 그럼 전부 다 계산하면 1차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아마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에서 자, 결국 부등식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의 분리에서 여기에 3개에 해당되는 형태는 3가지를 조사하고 이 3가지의 형태가 아니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나머지 숫자에 대한 부호를 조사해 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형태를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정말 고생 많이 처음 배웠을 텐데 그치? 저는 이제 영상을